여러분, 벌써 5월이 돼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1년간 아무런 세금 신고를 안 했던 분들도 이번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하는데요. 물론 소득이 직장에서만 있었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2월에 연말정산을 했잖아요. 그걸로 모든 의무가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더글로리에서 근로소득세 내는 넌 모르는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혜정아,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돈을 아주 많이 버는 게 아니시더라도 직장에 다니면서 요즘 유행하는 N잡을 하시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 있죠.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3.3을 떼고 저희가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합산해서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당소득, 이자소득을 합해서 연에 2천만 원 이상이시다. 아니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기한이 저희가 5월 31일까지인데 그때까지 신고를 안 하시고 꼭 6월에 세무서한테 전화를 받고 놀래서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10에서 20% 가산세를 물고 시작을 해야 되고 기간에 따라서 더 늘어납니다. 가산세가. 그래서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영상에서 각 소득 구별이 있거든요. 종합소득세는. 그 유형별로 어떻게 내가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힘들게 번 돈이잖아요. 이 힘들게 번 돈 현명하게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크게 추계신고 대상자와 장부신고 대상자가 있습니다.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저희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나오거든요. 그 안내문에 보시면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가 일단 나와 있으니 그거를 보고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편으로 오지 않았으면 카톡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홈택스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도 있어요. 추계신고는 말 그대로 추측해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는 굉장히 경비를 크게 인정을 해줘요. 거의 60%에서 70% 정도를 인정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을 벌었다. 그러면 아무런 증빙이 없으셔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에 대해서만 그냥 우리가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이거는 아직은 소득이 많이 적으신 엔잡러분들이 가장 많이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3.3 같은 어플을 사용해서 요즘에 간편하게 신고를 진행을 하시는데요. 근데 이런 어플들은 유료일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분들한테는 차라리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그 모두 체험 신고를 추천드리는데요. 무료고 그리고 굉장히 간편하게 잘 되어 있어서 그냥 블로그나 유튜브 조금만 찾아보시면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경비율 대상이라도 내가 사업을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초기 비용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서 마이너스가 크게 나신 분들은 저는 세무사를 찾아가서 장부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저희가 결손이 난 것에 대해서는 2월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 금액을 15년간 세법상 2월을 해서 계속 마이너스를 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꼭 그렇게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까 추계신고 중에서 기준경비율 신고 대상자인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작년에도 저를 정말 많이 찾아주신 분들이에요. 왜냐면은 아까 단순 경비율이 60, 70%인 거와 다르게 이분들은 경비를 10%에서 15%까지밖에 인정을 해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1억을 벌게 되면 8,500만 원에서 9천만 원에 대해서 전부 세금을 과세를 하는 거죠. 자기가 얼마를 썼든 상관이 없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세무사를 찾아서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자신이 실제로 쓴 비용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본인이 직접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셔도 되는데요. 그걸 이제 간편장부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게 세법상 경비와 그리고 내가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구별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이 났을 때 그게 소명이 안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세금을 납부하시고 또 가산세까지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무사를 찾아서 신고 대리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년도 수익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시는데요. 보통 복식부기 의무자들은 기장을 이미 받고 계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기장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으시다면 꼭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사를 찾아가서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장부가 없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20% 무기장가산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에 본인이 창업 감면을 받고 있었다. 그런 분들이 무기장을 하시고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창업 감면 혜택을 일체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본인 유형을 잘 판단해 보셔서 억울하게 가산세를 내거나 아니면은 너무 과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어떻게 세무사를 써야 내가 현명하게 그리고 절세를 할 수 있을지. 왜냐면 이게 세무사들이 독심술사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보들을 세무사들한테 알려줘야 하는지 제가 그런 꿀팁들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챙겨주셔야 할 거는 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영수증입니다. 저희가 뭐 월세를 내거나 아니면 퀵비를 내거나 할 때 현금으로 내거나 아니면 CMS를 걸기도 하잖아요. 이런 금액들은 말해주지 않으면 세무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금액들을 확인해서 영수증을 뭐 사진으로 보내주시거나 하면은 그 부분이 다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경조사비인데요. 우리가 뭐 많이 갈 때는 진짜 계속 매주마다 결혼식 가고 장례식 가고 이러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썼던 비용들이 모두 사업상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도는 있어요. 연에 한 3,6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증빙을 하냐. 요즘에 모바일 청첩장 같은 거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거를 보내주시면 그리고 어떤 금액을 했는지 그 부분 체크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업용 자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초기에 인테리어를 하거나 아니면은 장비가 필요한 일에서 어떤 장비를 샀어요. 그럼 굉장히 큰 비용이 들었겠죠? 그거에 대해서 매년마다 감가상각이라고 해서 매년마다 일정 비율로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꼭 챙겨서 정확히 얼마인지 세무사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월에 어떤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절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금은 기간 내에 내는 것이 가장 싸다는 점 늘 기억해 주시고 돈을 벌면 늘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세금이거든요. 이런 세금을 최소한도로 알아서 제가 힘들게 번 돈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달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